30년 동안 가족에게 헌신한 아내. 하지만 젊은 여자와 바람난 남편에게 쫓겨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박금자 할머니 채널을 구독하시면 박금자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청할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부산 한 주방. 박금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났다.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아침 풍경이었다. 남편 박민수의 아침 식사, 대학생 막내딸 지은이의 도시락, 출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기는 일. 그것이 금자의 하루를 여는 의식이었다. 여보, 셔츠 다렸어요. 옷장 오른쪽에 걸어뒀으니까 그거 입으세요. 민수는 신문을 보며 고개만 까딱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금자는 익숙한 듯 웃으며 된장찌개를 식탁에 올렸다.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아침은 늘 된장찌개였다. 남편이 좋아한다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30년을 지배했다. 엄마, 나 오늘 동아리 MT 간다고 했잖아. 막내 지은이가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 그래, 알아. 용돈 챙겨뒀어.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확인해봐. 고마워요, 엄마. 지은이는 밥 한 숟가락 뜨고는 이내 현관으로 달려갔다. 금자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활기찬 젊음. 자신도 저런 때가 있었다. 아침에 소란이 지나가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금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20평짜리 아파트. 결혼 초 신혼집으로 들어왔던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다. 아이 셋을 키우고 시부모님 병간호를 하고 남편의 사업 실패를 함께 견뎌낸 공간.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 준혁이었다. 엄마, 아빠 좀 바꿔주세요. 아빠는 출근하셨는데 핸드폰으로 하면 안 돼. 아, 알겠어요. 제가 전화할게요. 통화는 짧았다. 요즘 들어 아이들은 엄마보다 아빠와 먼저 통화했다. 금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경제력이 있는 쪽으로 자식들도 기우는 법이었다. 남편 민수는 중소기업 부장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30년 직장 생활의 끝이 보이는 나이. 금자는 남편이 퇴직하면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며 지낼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저녁 민수가 귀가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각이었다. 회사에 일이 많았어요? 응, 좀.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다. 금자는 저녁 식탁을 차리며 말을 이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어디 근교라도 다녀올까요? 30년이잖아요. 민수는 숟가락을 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무슨 돈으로? 애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에 돈이 남아돌아? 그래도 30년이라는 게 30년이면 됐어. 이제 그만 좀 징징거려. 금자의 얼굴이 굳었다. 징징거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금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차가운 말투,
점점 멀어지는 거리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2주 후, 금자는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세탁기에 넣으려던 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떨어진 것이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오빠,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금자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가서 메시지 내역을 확인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대화들, 호텔 예약 확인증, 함께 찍은 사진들.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화사한 미소, 날씬한 몸매. 금자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낡은 옷가지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모습이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 끝에 남은 것은 배신이었다. 민수가 퇴근했을 때 금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예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수는 핸드폰을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들켰구만. 들켰다고요? 그게 할 말이에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한테 그래. 나 지금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 알았으면 됐지? 민수의 태도는 냉담했다. 최소한의 미안함조차 없었다.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 그냥 이제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럼 저는요? 3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짜증스럽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서 먹여 살렸잖아.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됐어. 이혼하자. 이혼? 그래. 수진이하고 재혼할 거야. 위자료는 적당히 줄 테니까 알아서 나가. 금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금자는 자식들을 불렀다. 큰아들 준혁, 둘째 딸 민정, 막내 지은, 세 남매가 집에 모였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너희들 불렀어. 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아버지의 외도, 이혼 요구. 아이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빠도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아빠가 30년 돈 벌어서 우리 키웠잖아요. 이제 아빠도 좀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금자는 큰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민정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엄마, 요즘 세상이 그래요. 황혼 이혼 많잖아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사세요. 너희들 아빠 편을 드는 거니? 막내 지은이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 아직 학교 다녀야 하는데 엄마랑 아빠 이혼하면 제 등록금은 누가 내줘요? 금자는 깨달았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경제력 없는 그저 뒷바라지만 하던 엄마일 뿐이었다. 돈을 버는 아버지가 더 필요한 존재였다. 알았어.
엄마가 나갈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후 금자는 짐을 쌌다. 민수는 위자료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었다. 이거라도 받아. 근데 집은 4명이니까 내가 나가야 해. 30년을 살던 집인데요. 법적으로는 내 집이야. 어쩔 수 없어. 금자는 웃음이 나왔다. 30년을 함께 일군 집이었지만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짐을 꾸리는 동안 아이들은 외출했다. 아무도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다. 금자는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을 넣었다. 그것이 30년의 전부였다. 금자는 저렴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30만 원, 3평 남짓한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이었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펼쳤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 행복해 보이는 사진 속 자신이 낯설었다. 이게 끝인가? 밤새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바친 삶의 대가가 고시원 월세방이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막막했다. 하지만 새벽녘 금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었다.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이야. 5천만 원. 작은 돈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으로는 충분했다. 금자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30년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 그것이 무기였다. 금자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시장과 상권을 돌아다녔다. 어떤 가게가 잘 되고 어떤 음식이 인기 있는지 관찰했다. 젊은 직장인들은 간편식을 찾았고 노년층은 건강식을 선호했다. 도시락 가게를 해보자. 금자는 결심했다. 집, 밥 같은 건강한 도시락. 30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어 온 그 음식들을 팔기로 했다. 작은 점포를 알아보던 중 지하철역 근처에 평수 작은 가게가 나왔다.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 금자는 계약했다. 금잔의 집밥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간판을 달았다. 인테리어는 최소한으로 했다. 주방 설비와 테이블 몇 개, 그리고 도시락 포장 용기들. 3천만 원으로 모든 것을 갖췄다. 메뉴는 단순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등 가정식 반찬과 밥을 담은 도시락. 가격은 6천 원으로 책정했다. 주변 도시락집보다 1,000원 저렴한 가격이었다. 첫날 손님은 단 3명이었다. 금자는 낙담하지 않았다. 맛을 본 사람이 입소문을 내줄 거라 믿었다. 아줌마, 여기 밥 진짜 맛있네요.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젊은 직장인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금자는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근처 회사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다. 집밥 맛집. 할머니 손맛. 가성비 최고. 블로그 리뷰와 SNS 게시물이 올라왔다. 금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5시부터 조리를 시작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 장사,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저녁 장사. 하루 100여 개의 도시락을 팔았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다. 손님들의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석 달째 월 매출은 1,500만 원을 넘었다.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 고시원 월세를 내고도 여유가 생겼다. 6달 후 금자는 옆 가게가 비는 것을 보고 계약했다. 공간을 넓혀 좌석을 늘리고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했다. 메뉴도 다양화했다. 계절 반찬, 건강식, 다이어트, 도시락 등. 사장님, 요즘 배달앱 하시면 장사 더 잘 되실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의 제안에 금자는 배달 앱에도 등록했다. 리뷰가 쌓이고 별점이 올라가면서 주문이 폭증했다. 1년이 지났을 때 금자의 가게는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월 매출은 4천만 원을 넘었고 순이익은 1,000만 원에 달했다. 금자는 고시원을 나와 작은 투룸 빌라를 계약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다. 가구를 사고 커튼을 달고 화분을 놓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였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좋아하는 색깔과 스타일로 꾸민 집. 이게 내 집이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금자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다. 둘째 딸 민정이었다. 엄마,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민정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깔끔한 인테리어, 분주한 주방, 줄 서 있는 손님들. 응. 엄마가 차린 가게야. 엄마 가게라고요? 아, 여기 회사 동료가 알려줘서 와봤어요. 엄마 가게인 줄은 몰랐어요. 민정은 도시락을 주문했다. 금자가 직접 담아준 도시락을 받아들고 민정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저희가 너무했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잘 먹어라. 금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다. 2년째 금자의 가게는 지점을 냈다. 가까운 역 2곳에 분점을 열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 건강한 집밥 도시락이라는 컨셉이 노년층과 직장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60대 여성의 재기 성공기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금자는 출연을 승낙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 유명해졌다.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왔고 SNS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었다. 금자는 이제 월 수입이 3천만 원에 달했다. 저축도 하고 노후 대비 연금 보험도 들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주말에는 요가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30년간 미뤄왔던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금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훨씬 젊어 보여.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임에서 금자를 보며 감탄했다. 피부는 윤기가 났고 표정은 밝았다. 무엇보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60인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친구의 질문에 금자는 웃으며 답했다. 늦은 거 없어. 나도 60둘에 시작했잖아. 하고 싶으면 해봐. 어느 날 금자의 핸드폰에 큰아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왜?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세요. 금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요. 후회하신대요. 새엄마는 아버지 돈만 쓰고 돈이 떨어지니 떠났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엄마, 너희가 필요하면 너희가 돌봐.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금자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 다시 돌아갈 이유는 없었다. 석 달 후 막내 지은이 가게를 찾아왔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때 엄마를 붙잡았어야 했는데.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금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너는 어렸으니까. 이해해. 엄마, 저 이제 취직했어요. 엄마한테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엄마는 이제 잘 살아. 금자는 진심으로 웃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다. 둘째, 민정도 자주 가게에 들렀다. 도시락을 사가면서 근황을 나누었다. 큰아들 준혁도 가끔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아빠만 챙기고 엄마를 무시했던 거.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금자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의지하지도 않았다.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3년이 지났다. 금자의 도시락 가게는 전국 50개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넘었고 금자는 명실상부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금자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것,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경제 잡지입니다. 비서가 말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게 정기 모임에서 금자는 비슷한 나이의 남성을 만났다. 은퇴한 대학 교수 이강민이었다. 강민은 금자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대단하십니다. 60이 넘어서 이렇게 성공하시다니. 운이 좋았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다. 결혼은 생각 안 하세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지금이 좋은데 굳이 그래야 할까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편하고 좋아요. 저도 그래요. 부담 없이 서로 응원하는 관계면 충분해요. 금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또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가장 편했다. 어느 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던 금자 앞에 민수가 나타났다. 3년 만이었다.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금자야. 무슨 일이세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금자는 웃음이 나왔다. 3년 전이었다면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미안해요.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이 행복해요.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어요. 금자야, 제발. 가세요. 당신 인생이나 잘 사세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가게를 나갔다. 금자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다. 금자는 이제 한강변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거실 창으로 보이는 한강 뷰가 멋졌다. 주말 아침, 금자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옆에는 강민이 신문을 보고 있었다. 오늘 뭐 할까요? 미술관 가실래요? 새로 전시 시작했던데.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나섰다. 30년 전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았다. 금자는 65세가 되었다. 가게는 100개 지점을 넘어섰고 책도 출간했다. 60에 시작한 제2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금자는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황혼 이혼을 겪은 여성들, 나이 때문에 꿈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금자의 말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도 있었다. 30년을 헌신했지만 버림받았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다. 금자의 인생 제2막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